예, 계속해서 KSC IC 규격입니다. KS 뭐예요? KS는 우리가 한국 규격이고 IC는 뭐예요? 국제 규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국제 규격에 맞춘 한국 규격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KS 규격을 썼는데 최근에는 국제 규격에 맞춰서 KSC IC 규격으로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제품하고 전기 제품하고 외국에서 쓰는 전기 제품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뭐 전선의 규격만 하더라도 예전에 우리나라는 옥내배선의 그 전선의 단위를 지름으로 나타냈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단면적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면적으로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름으로, 외국에는 단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의 전기 제품을 외국에 판매하려면, 수출하려면은, 혹은, 전기 설비를 건축을 하려면은, 지으려면은, 외국 규격과 맞지 않아서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국에 판매하고 수출하고 설비를 지어주려면은 외국 규격에 맞추자, 국제 규격에 맞추자라고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KSC IC 규격은 예전 WTO 알죠? 국제무역협회고요. TBT 협정 의무 준수를 위한 전기사업법상 기술 기준의 국제화 개편입니다. 기술 기준의 국제화 개편. 용어 이런 것들, 전기 설비, 기기, 재료 안전의 원리 등에 관련된 규격 등을 말합니다. KSC IC 규격.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선에 단면적으로 한다. 전선의 그 굵기를 지름으로 한다, 단면적으로 한다. 이런 것들을 국제 규격에 맞춘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접지죠, 접지. 예. 우리가 KC 규격, 한국 전기 기술 규정에서도 적용이 된 건데, 우리나라는 보통 예전에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 특3종 접지 이렇게 했잖아. 외국에는 그게 아니고 뭐 TT 접지, TN 접지, 뭐 IT 접지, 이런 접지 단자를 통해서 접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외국은 접지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외국에는 1종, 2종, 3종 접지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전에 일본 규격을 따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제는 이런 외국 규격으로 변경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KSC IC에 대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KSC IC의 60364, 뭐 건축전기 설비, 뭐 61936, 이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KSC IC. 그 다음에 KECG라고 해서 한국전기기술위원회 표준이라고 해서 KECG라고 합니다. 뭐냐면 보세요. 얘는 기술 기준의 필수적인 성능에 대해서 재료 설계, 시공 및 검사의 기술적 사항을 보완함과 아울러 신규 설계, 개발, 신제품 출원 및 사회적 변화에 시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 기준 운용해서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제1조에서 기술적 사항에 필요한 세부 규정 또는 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있는데, 예. 이게 뭐냐면, 이 대한전기협회에서 나온 거죠. KECG, 뭐, 9102-2015 해서 저압 전기설비 SPD 설치에 관한 기술 지침. 그래서 기술 기준에서 뭐 SPD 나오죠. 서지 보호장치 SPD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 사항은 여기 꽉 이렇게 꼼꼼하게 서술한 거예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등전이 본딩. 에 관한 기술 지침도 등전이 본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완전 상세하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이것이 KECG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거 공부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뭐 기술 관련해서는 이런 책을 좀 참고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뭐 저압 전기설비 SPD 설치에 관한 기술 지침, 뭐 저압 전로 칠학보에 관한 기술 지침, 등전이 본능에 관한 기술 지침,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혹시 감을 좀 못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설비 기술 기준,
그 다음에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나 판단 기준, 그 다음에 내성 규정이 있는데 얘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지금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에요. 기술 기준입니다. 법 바로 아래에 있는 기술 기준. 기술 기준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기 사용 장소 옥내 시설하는 전동기, 전기 출력 0.2kW 이하의 것을 제외하는 전동기는 과전류에 의한 그 전동의 손상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 우려가 없도록 과재가 생길 때 자동차 전로 차단하는 장치 시설을 급하게 적절한 조치 취한다. 다만 전동기 구조 또는 부하의 특성이 전동기 손상될 정도의 과열적으로 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기술 기준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갖고 우리가 현장에서 적용을 하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부하의 특성이 전동기로 손상될 정도의 과전류가 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가 도대체 어떤 경우지? 라고 궁금해 하시면 이것의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을 한번 보세요. 판단 기준. 그거 보세요.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 시설, 옥내 시설하는 전동기. 앞에서 나왔죠? 전극 출력 0.2kW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라고 해서 전동기가 소선된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이를 저장하거나 이를 경보한 장치를 한다. 다음 각 하나호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했죠. 앞에서 기술 기준에서 둘이 뭉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세요. 어떤 경우냐? 전동기 운전을 상시 취급자 검시할 수 있는 위치에 하는 경우, 구조나 부하의 성질과 전동기 소송할 수 있는 과전류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단상 전동기에서 차단기 전격전력 15A 배선 차단기 20A 이하인 경우, 이런 식으로 기술 기준에서 판단 기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내성 규정은 뭐냐? 내성 규정은 보시면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장치 시설입니다. 예. 과부하 보호장치 시설이요. 앞에 요거 있죠. 기술 기준에 있었죠. 기술 기준에서 있었는데 여기서 주의사항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간다는 거야. 전동기 출력 0.2kW 이하의 경우에도 주의사항 1번, 2번, 3번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요거는 아까 전에 기술 판단 기준에서 있었는데 요런 거 좀 더 현장에 적용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내선 규정에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내선 규정이면 이것은 현장에 바로 적용해도 될 정도다, 이런 거죠. 이거 말고 기술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싶다. 예를 들어서 과전류 차단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앞에서 KECG 규격 이런 것들, 전선 규격에 대해서 좀 더 표준 규격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KSC, IEC 규격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전기를 적용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완벽하게 적용하고 이것이 아니고요. 대충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그리고 전기 공부하시는 분이라면은 요 정도는 그래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예, 멋진 전기인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